여러분 소개받은 그 홍익대학교의 성렬원 교수입니다. 저는 금년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그 광고 홍보 그리고 뉴미디어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공직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6년, 7년 동안에 CJ와 삼성에서 임원으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이 나름대로 어떤 그 경험을 정리한 것이 미디어 기업을 넘어 콘텐츠 기업 그 책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많이 팔기도 팔았지만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용이 또 올드해지고 요즘의 세상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닌텐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실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이 불과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닌텐도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바일 때문에 완전히 밑으로 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디어 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다시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정확하게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은 차가운 기술, 따뜻한 기술, 이런 그 주제로 그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술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기술, 좀 따뜻하고 감성적인, 또는 기술 자체만 그 발전해서 우리한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실감되지 않는 기술, 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저술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전에 오늘 그 소개드릴 목차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 파워, 세계 속의 콘텐츠 파워, 감성 시대를 여는 융합 파워, 문화 경제 칼처노믹스 파워, 그리고 우리 MBA의 인사이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IT 기술의 발전 속도, 이거보다도 사람의 인지 능력, 우리가 인지하고 그걸 이용하는 능력, 이게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많은 기계치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던 저분한테 아이패드, 이거하고 갤럭시 10.1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좀 같이 나눠봤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우열을 참 가리기가 참 어렵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패드를 쓰다가 최근에는 갤럭시 10.1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서 편집할 때는 갤럭시 10.1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 젊은 층한테는 아이패드가 낫겠죠, 그죠? 그러나 이 나이에 이 갤럭시 10.1을 다시 공부해 쓴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처음 했던 것은 메일에 첨부 파일로 딱 보내놓고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주 조그만 SD 카드를 집어넣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그 슬롯을 집어넣어 갖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필요 있는 사람의 기계가 알아서 좀 다와주는, 감성을 갖고 내 필요성에 맞춰주는 그런 기계, 저는 그게 따뜻한 기술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24시간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많은 기회 나오고 아무리 많은 미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경쟁 환경, 이 디바이스의 어떤 그 환경, 경쟁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IT 기술이 발전할 발전 계속 되겠죠, 그죠? 우리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지향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나는 그 인간의 오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감성에 자극해서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이번에 갤럭시 4가 나왔죠, 그죠? 뉴욕에서 오픈했던 데 보니까 이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눈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화면이 움직인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물컵에 물을 마십니다. 그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물컵에 내 흔적이 남아서 내 병의 상태를 진단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감성들. 여러분 햅틱이라고 아시죠? 그죠? 핸드폰에. 여러분 나도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딱 누르면은 그 촉감이 느껴지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가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면은 느낌이 나한테 전달돼 주는 이게 인간의 오감이죠. 요즘에도 저는 시장에 가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고추장, 저도 시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맛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5가지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아주 매운맛, 거기에서 덜 매운맛까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호라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감성에 맞게 식품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우디 자동차, 저는 아직 살 능력이 안 되지만은 연구센터를 2002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이 인간의 오감을 연구하는 이 연구센터입니다. 이 자동차의 엔진음을 조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스포츠카는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차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늘 미디어 기준으로 이 기술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세상에 나왔을 때 5천만 명까지 도달할 때 시간이 있습니다. 보면은 라디오가 40년 걸렸죠, 그죠?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그래 인터넷은 중요한 것은 5년 차에 3억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트위터는 2년. 그러나 불과 페이스북은 2년 만에 거의 몇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 명이 넘죠, 그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제가 얘기하는 게 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시급 아르바이트 8,000원, 10,000원 받는 학생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삽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노트나 책가방 놓고 가더라도 집에 다시 안 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놓고 가면은 집에 다시 쫓아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게 나쁘다 좋다 차원이 아니죠, 그죠? 이미 그만큼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렇게 빠른 변화의 속도, 정신이 없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패러다임, 이거는 과거는 이런 식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믿음, 이게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이런 어떤 사상이었는데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하죠, 그죠?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요즘에 디지털 치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치매. 이게 젊은 사람도 다 디지털 치매 걸립니다. 전화번호 10개 이상 핸드폰 특히 여러분 외웁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 전화번호 핸드폰도 잘 못 외우실 겁니다. 노래 부를 때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건데 이 가사를 보지 않고 1절 이상 난 부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문자 키보드 입력은 잘 되는데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 맞춤법, 저는 불과 책을 몇 권 썼지만은 이 맞춤법에 제일 좀 취약해져요, 점점 사실은. 왜 그럴까 이게? 띄어쓰기, 문단을 또 정리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과 전화나 만나는 것보다도 카톡, 하루에 카톡으로 전송되는 메시지가 40억 건이 넘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된 통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두 아이들하고 하루에 최소한 우리 가족이 쓰는 카톡 건수가 1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체를 따져보면은
40건 이상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문자로 메시지 많이 하죠. 왜 우리가 구두로 소통을 안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이 길을 찾기가 참 어렵죠?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 이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응?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응?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없이 참 길 찾기 어려워요. 오늘 여기 찾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내비게이션을 2개 갖고 다닙니다. 이게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빠른 길을 안내해 주지 최적의 길을 안내하지 않지 않습니까? T맵. 이게 서로 또 틀려요,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2개를 이제 갖고 다니는데 서로 틀리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비가 없으면 우리 꼼짝 못 한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여러분 불안하죠. 저는 그 집사람 잠잘 때 그 사이에 누가 꼭 껴잡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게 잊어버려도 될 텐데 왜 문자를 왜 확인하는지, 이메일을 왜 체크하는지,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이 단순한 암산 힘들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암산왕도 뽑고 주판. 요즘 학교에서 주판 안 가르치죠, 그죠? 인터넷 패스워드. 웬 패스워드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은행 계좌 잘 외워지지 않는 게 은행 계좌. 뭐 이런 것들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발달한 머리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여러분도 해당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뒷살 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 강도가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 이제 이 혁신적인 어떤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런 분류를 합니다. 패션과 트렌드와 컬처. 이 3가지 어떤 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100만 정도 되면은 하나의 패션, 유행 이렇게 불러도 되겠다. 그 유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않죠, 그죠? 그러게 잘 버텨서 한 3년 정도 가면은 하나 트렌드. 트렌드가 뭡니까? 이 하나 경향이죠, 그죠? 이 경향이 되면은 적어도 3년, 4년 갈 수 있겠죠. 이게 발전하면은 한 컬처가 됩니다. 컬처는 우리의 생활 문화가 되겠죠, 그죠? 한 1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메일, PC, TV 이런 것은 안 변하겠죠, 그죠? 그러기에 패션에서 트렌드 이 가는 이 길이 여러분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아마 1000개의 제품 나오면은 제 판단에는 99%는 실패하고 1% 정도가 아마 성공할 겁니다. 이 왜 실패를 할까요? 이게 끊임없이 더 좋은 기능과 제품들이 이 열악한 어떤 기능을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PDA. 저는 이걸 참 많이 썼거든요. 이 일기장처럼 또는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회의 내용을 메모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스마트폰이 다 흡수해버렸죠, 그죠? 이 PDA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전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여러분하고 좀 저하고 생각 틀릴 수 있죠, 그죠? 미국은 이미 전자출판이 종이출판을 앞질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더 보급되어 있죠, 그죠? 우리 한국은 아직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잘 쓰는 이유 또는 우리는 그 온라인 콘텐츠를 공짜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좀 큰 경우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제가 재밌는 현상이 우리는 수구리 문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죠. 한 2년 전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보면은 무가지를 다 들고 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이렇게 수그립니다. 전부 모든 사람이 수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소통을 원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또 따로따로 갑니다. 회식 자리에도 가보면요. 또 따로따로 카톡 보내고 따로 문자를 보냅니다. 왜 함께 하면서 따로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한국에 이 전자책 오기는 오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3년이나 4년이나 5년쯤 되면은 종이 교과서가 없어질 겁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가 다 이렇게 훨씬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홍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디자인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뉴미디어 콘텐츠, 또 광고, 홍보를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어떤 풍토가 예술과 산업의 결합을 시켜서 학문을 완성한다. 이건데 저는 그 취향에 딱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참 그 보람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제 실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사실은. 요즘에 지식이라는 게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 때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 전공이 미디어 경제학인데 경제학도 공부하고 미디어도 하고 또 대학에서는 공대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특정 학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그 공부를 섭렵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접속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필요한 것을 다 접속을 해서 정보를 끌어모으죠. 그죠? 저보다 좀 모자란 것은 이 학문의 깊이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보다 제가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누가 나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접속을 해서 필요한 것을 융합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낸 능력, 저는 이게 앞으로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을 배우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은 이런 그 칸칸이 넘어갈 때 다 이렇게 도태되거나 사장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캐즘, 골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즘이라는 게 이 넘기 어려운 골짜기, 여기에 다 빠지는 거죠. 이제 PDA도 골짜기에 뛰어넘지 못하고 사라지고 MP3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흡수했죠. 그죠? 저는 그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시계 별 필요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삐삐, 블로그, 페이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참 확실한 컬처로 굉장히 빠른 기간에 자리 잡은 게 스마트폰, 메일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라디오가 5천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40년 걸렸는데 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 카톡 같은 이런 새로운 미디어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지식이 전파되고 정보가 교환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저는 이런 기술의 진화, 이 새로운 패러다임 진화, 이것을 예를 들 때 이 사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꾼 사과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저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이렇게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우리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과학을 산업화시켰다. 이 18세기,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과학과 기술은 별개의 문제였어, 사실은. 이 기술은 늘 보면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게 늘 꾸준한 시행착오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지
과학이 어떤 이론적 어떤 뒷받침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1764년도인가요? 이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어내서 그게 산업혁명의 단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기관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준 게 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학과 기술은 별도로 갔죠, 이제. 근데 이제 뉴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사과가 떨어질까? 이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 과학을 산업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때 또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경험주의. 그죠?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 이 닭, 이것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차갑게 얼리면 될 거야. 그럼 진짜 눈 속에 파묻어 놓으면은 이게 진짜 병균도 생기지 않고 이 치킨이 닭이 오래 저장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이 닭을 갖다가 눈 속에 파묻고 그 실험하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죽었어요. 베이컨이. 그 사람의 이런 그 과학적인 사고를 우리는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고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이 사과의 모형을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 입 깨물어 먹은 사과. 아, 굉장히 아주 그냥 이 감성적 지능이 높으시네요. 파인애플. 그 한 번 더 깨물어 본 사과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요즘에 우리 그냥 뭐든지 그냥 그 하나 더 붙이던데. 더 파인애플. 중요한 것은 스티브 잡스, 인텔 인사이드, 애플은 아웃사이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인텔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인텔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는 많은 메모리를 저장을 해서 PC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인텔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텔 인사이드 마크가 밖에 하나 딱 붙어 있으면은 뭔가 신제품 산 것 같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뭐랄까 싼 느낌이 있고 이것을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텔의 인사이드, 이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전략, 홍보 측면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어떻습니까? 아웃사이드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뭐가 있을까요? OS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기기는 100% 대만개 중국 회사 다 맡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첨단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비자와 자기 어떤 OS와 유저를 연결시킨 거죠. 이 컨텐츠 자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자가 직접 올려서 돈에 벌게 되게 되면은 이 3,7로 나눠 먹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혁신적 발상 아닙니까? 이것을 디지털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죠? 사람들이 요즘에 추구하는 게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 이겁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료했을까요? 이것은 혁신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생태계 사람들은 아이폰 살 때 이 튼튼하고 통화가 잘 되는 핸드폰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제조사들은 통화 품질, 안테나 성능이 더 빵빵하고 튼튼하고 던져도 안 깨지는 스마트폰, 핸드폰 여기에 매료됐을 때 여기는 사람들을 소비하는 것은 컨텐츠일 거야. 이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그리고 직관적인 어떤 디자인.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때 어떤 신문에 기사 소개됐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1살짜리가 만작거리면서 작동을 하더라. 이런 광고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반은 거짓말이겠지만은 반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웃사이드 전략입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창의성이란 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것일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 중에서 1등한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인류 기업에 스카우트돼서 간답니다.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학교 교수로 간답니다. 근데 천재들, 1등을 뛰어넘는 얘들은 어디 갈까요? 학교를 중퇴한답니다. 창업한답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중퇴했고, 학교는 틀리지만은 스티브 잡스 중퇴했고, 여러분 다 중퇴한 사람 없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 중퇴하면 큰일 나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또 얘는 또 왜 나왔죠, 이게? 응? 여러분,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100% 답변은 물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손들고 봄이 옵니다. 걔는 틀린 답이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 이게 이제 전부 우리가 배운 교육이죠, 그죠? 이게 이제 창의성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게 참 문제지요. 혹시 창의성 교육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도 참 걱정해요, 이게 사실.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창의성 교육인데, 이 매뉴얼도 없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 중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얘를 100점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창의성, 실리콘밸리, 이걸 창의 도시 얘기할 때 이 현상을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개 보면은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테크놀로지, 맞죠, 그죠? 두 번째는 탤런트, 재능. 세 번째는 톨러런스, 관용. 이 관용을 꼽는데 우리가 관용이 없는 것 같아요, 관용. 이질적인 것을 포용하는 관용이. 그 실리콘밸리는요, 재밌는 게 관용이 넘쳐난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제일 진보적인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리고 계기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지금도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부에 황금광 시대에 제일 많이 몰려들었던 데가 거기입니다. 이게 이질적인 게 뭉쳐 있거든요. 어느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의 본질은 예술성과 창의성, 관용성,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것을 섞는 관용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다행스럽게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데 인문학 졸업생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탈바꿈 시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기능이 좋은 제품이 최고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각에 맞는 이런 걸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어떤 사고가 좀 틀어져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문학, 사학, 철학, 이걸 뭐라 그러죠? 인문학 아닙니까? 왜 이게 중요할까, 이게? 여러분, 저는 그 톨스토이의 부활을 좋아하고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인문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철학이 풍부한 소양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학의 핵심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게 감동이 있겠죠, 그죠? 또 사학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여기 우리한테 사실감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지, 이런 소양도 없이 우리가 뭐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원래 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글씨, 서체를 연구하는 서체 연구가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류, 정의하는 게 참 많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섹슈얼리스, 호모 파베르 등등. 왜 그런지 아세요? 만물의 영장이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발전한 것은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진짜 침팬지도 도구를 이용하더라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딱딱한 과일을 깨는 걸 봤습니다. 호모 섹슈얼리스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영어로 continue family line. 자기 어떤 종족을 계속, 특히 한국이 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 그죠? 그게 종족 보존이죠. 이걸 갖고 18세기에 토론했습니다, 학자들이. 우리 인류를 뭐로 정의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결론은 호모 사피엔스. 누가 뭐래도 만물의 영장이다. 지능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호모 파메르 이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가장 스마트한 도구, 스마트폰을 만났기 때문에 이 혁명인 것 같아요. 혁명.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엄청난 변화 실감 납니까? 요즘에 물건 구입하고 요즘 많이 쓰죠, 그죠? 제 제자 중에 제일 많이 논문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증권회사의 UI를 디자인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증권거래하는 시스템 확 바꿔야 되죠, 그죠? 또 IPTV나 이런 그 케이블 TV에서 다니는 그 제자들은 이 모바일 UI 바꾸는 거, UI에서 UX로 넘어갑니다. 그 차이 알죠, 그죠? UI는 단순한 메뉴 화면, UX는 사용자 경험까지 우리한테 심어줍니다. 이 최고의 UX가 뭡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까?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어떤 형태들, 인지하기 쉽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뛰어나면은 그 제품 우리는 계속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모바일 UX, UI를 바꾸는 것들이 요즘에 제일 크게 연구하는 분야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Virtual Goods. 이게 무형의 자산들, 무형의 거래들. 옛날처럼 관세 장벽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국경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국경이 나는 없어질 것 같아. 옛날의 국경은 물리적 국경이죠, 그죠?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참 중요하죠.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요, 국경이 없어요. 왜냐? 페이스북 안에 살기 때문에. 걔들은 그 국경이 없는 페이스북이란 나라 속에서 물건도 거래하고 컬처도 나누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전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걔들한테 국경이 없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런 모든 시발점이 바로 이런 스마트폰이고 그게 21세기의 호모 파베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이폰의 광고를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음미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우리는 신문을 시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문을 시청합니까? 그죠? 잡지를 들을 수가 있다. 영화와 함께 뒹굴고 통화를 할 수 있다. 통화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 통화 볼 수 있죠, 그죠? 강의실을 어디서나 들어가고 서재를 통째로 휴대하고 별을 만져볼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문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이나 미디어 어떤 이용 행태하고 전혀 맞지 않는, SK도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당신의 창이 아침을 깨우고 당신의 거울이 건강을 살펴준다. 맞죠? 거울을 보면 앞으로 우리 건강을 가르쳐 주죠, 이제. 당신의 교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책을 들고 학교 갈 필요 없죠. 인터넷 접속하고 디지털 교과서만 되면은 다 찾아오는 거죠, 이제. 사람은 저마다 생활을 꿈꾸고 그 꿈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꿈꾸는 것들, 이것이 기술이 이루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꿈을 기술이 이루어준다. 저는 이게 핵심으로 봅니다. 제가 쓰는 그 책의 핵심이 따뜻한 기술은 감성 있는 기술이고 그 감성이 나를 찾아와야 되지, 왜 기술이, 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고생하고 이 기계치가 양산되고 for what? 누구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이 삼성을 쓰지 않고 애플을 쓰고 있네, 그죠? 아이폰, 맥, 아이패드. 왜 그 제품을 쓰십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그걸 타달라고 그런 건 아니죠. 아마 그 컨텐츠 문제, 디자인의 문제, 유행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매료되는 것들은 기능 플러스 알파라는 거,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 무형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하면은 딱딱했습니다.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 기계 속에 들어가는 인베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그 안에 조그만하게 디지털 컨텐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핵심은요, 이 디지털 컨텐츠가 됐어요, 이제. 아이폰을 사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소프트웨어지, 기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거죠, 이제. 자동차 산업도 이렇게 변화갑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이거하고 딱딱한 메케닉, 이 기계, 이 부품 값하고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의 5대5가 된답니다. 그럼 몇 년 지나서 이 소프트웨어 값이 메케닉, 기계 값보다 더 높아진답니다.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가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핸들, 이 스티어링 놓고 운전하죠, 이제. 지금도 어떤 차는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앞좌거리 다 이렇게 통제도 해주고, 다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급발진이 일어날까? 누구도 모르죠. 저는 대충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CJ에서 한 7년 동안 IT 실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버그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버그의 원인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마 급발진도 버그의 일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프트웨어 어떤 충돌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기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제 금년 초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판매 세계 1등이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82년도에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83년 1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죠. 참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뭐랄까 좀 감성적이고 소프트 컨텐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제일기획을 지원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이제 일이. CF도 만들고.
이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그때 입사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을 어디에 배치했냐면은 제작 1팀에 제일제당했었어요. 그때 삼성에서 제일 컸던 게 제일제당, 제일모직 이런 쪽에서 삼성물산 먹고 입고 술한 게 제일 했었죠. 그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70% 이상입니다. 우리 때는 상상을 못했죠. 지금 삼성전자 이익 하나가 일본 가전회사 7개 회사 이익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 입사할 때 CJ 제일 컸지 않습니까? 그 전체 매출보다 삼성전자 이익이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커졌거든요. 이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애플을 추월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5%, 애플은 30%.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입니다. 이 컨텐츠, 소프트웨어, OS 이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고 통합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참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것을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 OS가 있고 이 중심에 컨텐츠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세계를 연결하는 확실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럴 때 이익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난리 났죠, 그죠? 이게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이게 대체 이게 뭐야? 이것은 외형, 외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외형과 외장, 디자인 이것은 내포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감성적이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낌적인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옛날 같으면은 기능이나 성능이나 새로운 어떤 제품 이게 제일 1순위죠, 그죠? 요즘에는요, 이 외형, 감성, 감정 이게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이 논쟁이 트레이드 드레스고 핵심이 라운드된 이 어떤 각 모서리, 아이콘 형태, 또 이것을 포장한 은박지 포장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주장한 이유는 그 느낌만 딱 보면 소비자는 아 이건 애플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초지적재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를 또 지배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영국에서 다 건너간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참 제가 봐도 놀랄 만큼 잘 유지한 게 지적재산권, 첨단 산업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을 지탱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콘텐츠, 군사 사업, 또 인공위성 같은 위성, 또 PC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조적이고 첨단이죠, 이제. 자, 콘텐츠를 비교하면은 미키마우스법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짐작에 미키마우스법 뭐를 느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저작권법이 작가가 죽은 뒤 5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게 60년 중반에 미키마우스의 저작자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미키마우스의 도널드 덕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20년 늘려서
2036년에 끝납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미국에 갖다 주는 로열티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1년에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게 다 미국의 힘 아닙니까? 이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그 인정해주고 이 창의성을 높이 키워주는. 여러분 잘 아는 선수들이죠? 메시, 이승엽, 로드리게스, 박지성. 연봉의 1년 합이 600억 원이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미키마우스 금년 나이가 85세 됐어요, 이제. 1년에 연봉이 얼마쯤 될까? 한 5천억? 1조? 6조 원입니다, 6조 원. 요 네 사람의 연봉에 무려 몇 배나 됩니까? 많이 벌죠, 그죠? 100배. 이걸 놓치지 않죠.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 미디어 변화 이런 걸 쭉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 챕터는 세계 속의 한국 콘텐츠 파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리아 브랜드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 84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90년도에 다시 삼성으로 컴백을 했는데 6년 동안 뉴욕에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때는 이제 유성방송도 없었고 케이블 TV도 없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지원해서 미국에 이제 MBC TV 그리고 케이블 TV에 근무를 하면서 선진했던 그 미디어 그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었죠. 생활이 뭐 이렇게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모든 게 어려웠죠, 한국이. 그때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불법 체류자들이 야채가에 가서 일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80년 초반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갈 때 삼성의 월급이 한 4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큰 돈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의 월급이나 우리 한국의 월급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에 이제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라디오 시작가 보면은 삼성 제품이 있어요. 그야말로 먼지 폴폴 그냥 앉아 있고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않습니다. 맨 앞줄에 산요, 소니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유학 끝나면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유학생들이 없는 돈 다 빌려서 꼭 장만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니 TV, 월풀 냉장고나 지휘 냉장고, 또 월풀 세탁기, 도시바 전자레인지, 또 뭐 핑 골프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사와서 팔면은 돈도 꽤 됐었어, 이게. 요즘에 유학 끝나고 이런 거 들고 오면 미친놈일 거야, 아마, 그지? AS도 안 되고 살 필요가 없죠. 우리 때는 실제 그랬거든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경제에 벌써 10위권, 어떤 사람은 13위, 어떤 사람은 10위, 어떤 사람은 이미 9위권에 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등 브랜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한국 제품 중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무려 132개나 코리아 브랜드가 1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에 유럽에서 1등 하는 브랜드가 12개가 됩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그죠? 이런 시대에 요즘에는 하드웨어, 제품과 콘텐츠가 같이 묶어 다니는데 1등의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할까? 이게 제 꿈이고 제가 늘 노력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경기도의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20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늘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이제 접했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죠, 이제. 이 투자에서 효과 없으면은 사업은 철수합니다. 그 CJ가 삼성을 이어받아서 이 컨텐츠 사업에 요즘에 1등 아닙니까? 이 원조는 삼성 영상사업단이죠. 저는 거기에 이제 창업 멤버하고 전략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IMF 때 우리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콘텐츠의 중요성, 애플처럼 그런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과 이 OS,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이 그만큼 적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많은 부분이 CJ로 넘어가서 요즘에 CJ가 이 극장도 1등, 영화 제작도 1등, 미디어도 1등, 1등이 참 많습니다. 벌써 매출도 몇 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컸죠, 그죠? 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공공기관에 한번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공무원들, 여러분 비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책이 잘 세워져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요즘에 미래창조과학부, 이것 때문에 난리죠, 그죠? 이 핵심이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케이블 TV의 권한이 어디에 가든 뭐가 가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쪽에 다 모아서 산업과 정책이 발전만 할 수 있다면은 되는 건데 정치 논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콘텐츠의 정책을 한번 입안하는데 기여를 한번 해보자. 다행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20%를 점유합니다. 이 판교에 보면은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오이즈 알죠, 그죠? 그 회사가 2,000명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또 파주에 가면은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고양시 가면은 방송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천에 가면은 만화 애니메이션 단지가 있고, 제가 있을 때 안양에 스마트 컨텐츠 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싶고 많이 또 이뤄놨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2년 정도 하면은 딱 좋은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늘 보면은 결과보다는 과정,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마지막 할 일이 뭘까? 이 학교 가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65세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학교고, 그래서 월급은 줄어들죠. 삼성에 임원할 때보다 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행복이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돈은 제일 적게 벌지만은 제 행복도, 만족도는 제일 높습니다. 자, 싸이가 3개월 만에 10억 명 이상이 다 이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클릭을 해서. 근데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27년 만에 800만 대를 팔았더라고. 겨우 이제 30년 만에 제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싸이는 3개월 만에 미국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 제품보다는 이 문화 콘텐츠가 미국 들어가는 게 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적 장벽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후진국 쉽게 가지만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사실은. 이것을 cultural discount, 문화적 할인, 이런 말로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가 틀리죠. 풍습이 틀리죠. 생각이 틀리죠. 이 한국의 전원일기를 누가 미국에서 보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저 이렇게 아주 고급 문화는 아니죠, 그죠? 이것을 저급 문화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골고루 좋고 중간이고 이 적당히 하급 섞여 있어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저 노래 가사
보면 뭐 작업 거는 멘트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런 내용을 미국의 ABC, CBS, MBC에 방송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 했었겠죠. 그죠?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생각도 못한 개인 미디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개인이 미디어고 개인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CNN의 기자의 어떤 힘보다는 여러분의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만에 미국을 지배했거든요. 여러분 28분과 114분의 차이 아십니까? 뭐 같아요? 114분은 마라톤의 기록? 28분은 10,000m 달리는 거?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 평균 책 읽는 시간이 하루에 28분,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빠져있는 시간이 114분. 여러분 창피하죠? 네라고 하신 분,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봐요,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고, 글로 좀 풍성하게 좀 쓰고, 일기를 쓰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애를 키우고 싶은데,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하고 다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환경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결을 못 시킬 것 같아,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 미래를 앞서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 스마트폰에, 이 아이패드에 더 풍성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게임에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경기도 기관장으로서 이 많은 게임 기업을 판교에 유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이 10조 원의 매출을 갖고 있고 약 10만 명이 게임에 우리나라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자리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게임 중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해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게 참 필요하겠다. 이것만 학교에서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에 보급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우선 거부를 합니다. 잘 모릅니다. 요즘에 젊은 선생님보다 학교 가보면은 초등학교에 이 40, 50 먹은 여선생님들 참 많아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뀝니다. 그분들이 아이패드 똑같이 애니팡 해는 못하죠. 어떤 TV에 어떤 중년의 여성 탤런트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기가 참 좋은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돌 가수 누구 있죠? 걔가 매일 밤 나한테 하트를 보내요. 애니팡.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한류 열풍, 이게 요즘에 개인 미디어, 이 한국의 어떤 심리, 우리나라 심리, 한국인들의 심리, 옛날에 우리가 좀 참 우리 비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5,000년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다. 뭐가 있을까? 제가 중국 보면은 무지무지 크더라고 모든 게. 화장성세. 우리는 첨성대도 조그만하고, 그죠? 경복궁도 조그만하고, 크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직지신경. 근데 구텐베르크, 걔들은 다 인정받지, 우리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무려 70년이나 우리가 앞서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직지신경은 왕족이나 일부 승려나 기득권층의 역사나 진의 문화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우리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텐베르크 금속문화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모순에 9개 구조왕을 적어가지고 일일이 활판 딱 찍어가지고 유럽에 뿌렸는데 그게 2달 만에 전 유럽에 전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혁명을 일으켰죠,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의 직지심경에 솔직히 귀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못 받죠. 저는 문화 참 중요하죠. 난 세종대왕의 어떤 드라마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게 뿌리 깊은 나무 감동스러운 그 대목이 참 많아요. 나는 언로가 아니고 자로로 우리 국민들이 소통을 하게 하려고 그런다. 반대 그런 얘기 하죠. 왕 임금님 아니 됩니다. 백성이 그를 아는 순간 성리학의 기반의 조선은 무너집니다. 아니다. 언론은 쉽게 맥힌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마라. 시골 사람들이 언제 무슨 정신, 시골에서 저 경상도에서 이 북두들다가 언제 한양까지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절대 못하는 거, 자기 상사나 주인을 고발은 못하게 했답니다. 이 자로, 요즘에는 140자의 자로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스민 혁명을 일으킨 트위터의 혁명. 어떻게 말, 글, 말의 힘보다 글의 힘이 더 셀까 이게?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문화.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매일 뭔가를 하는 이들의 세대의 생각은 틀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면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친한 친구 100명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 나한테 10명 될까? 옛날 초등학교 때는 늘 맨날 만나죠, 그죠? 그 요즘에는 흩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다. 돈도 막 빌려주고 매일 만나고 술도 만나는 꼽아보면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한 50명, 60명. 그러나 요즘엔 젊은 아이들은 한 번도 얼굴 못 본 애들을 몇백 명씩 데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매일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보다 생각의 교감의 폭, 네트워킹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교수, 선생, 이 역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융합적인 파워인데 이 기계, 기술, IT, 여기와 감성의 융합.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챕터를 한번 좀 살펴보죠.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각국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우수하고 뛰어난 학자가 되려면은 이런 말 정도 하나 좀 만들어 놔야 오래되는데 저도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저런 것을 만들지를 못하고 이제는 문화가 경제다. 이것이 창조 경제다. 이 그네노믹스의 근간이 뭡니까? 창조 경제인데 이 정리를 못해서 각 붙여서 난리더라고 지금 보니까. 뭔가 창조 경제일까? 해석은 분분할 수 있죠. 이 핵심 내용은 상상력, 스토리, 감성, 문화 이것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으로 돈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입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는 문화다. 문화가 경제고 문화가 돈이다. 이것을 컬처노믹스 이런 말인데 컬처노믹스의 말은 사실은 어떤 교수가 쓴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폼나게 말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덴마크의 미래학자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죠.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상상력이,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지배하는 사회.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이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직 다 젊으니까 크진 않겠지만은
아이폰 갖고 아이패드 갖고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다만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바람직하게 잘 쓰게 만들까 그 연구를 하는 게 참 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그 제가 존경하는 카메론 감독입니다. 이분이 타이타닉 영화도 만들고 아바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3D 영화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감독들 다 모아놓고 시사회를 했답니다. 할리우드에서. 이구동성으로 감독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나간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쭝얼쭝얼 하는데 전부 욕을 하고 나갔답니다. 욕을. 무슨 욕이냐면은 너 혼자 저렇게 완벽하게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뭘 하란 말이냐. 그죠? 완벽하죠. 이 완벽함이 여러분 생각은 3D 기술입니까? 스토리입니까? 뭡니까? 스토리와 기술의 그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기술과 인간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위대한 상상력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 아바타족을 또 쳐들어가서 말이죠. 우리 두뇌에 어떤 걸 심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스토리. 이것을 3D 기술로 생생하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난 참 좋은 명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감성의 산업화. 모든 제품에 감성을 입혀라. 아까 말씀드렸죠? IT 제품의 최후의 보루는 오감을 입히는 것이다. 오감을 집어넣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왜 갤럭시 4가 사람 눈동자에 따라서 이 화면이 바뀌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최근에 EBS에 아주 기가 막힌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경쟁하려고 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다 틀리게 만들었죠, 이제.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요즘에 뭡니까?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은 모든 언어를 다 이렇게 통용을 시켜, 이제. 앞으로 언어 때문에 여러분 고생 안 할 겁니다, 이제. 논문도, 글도, 모든 것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이제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감성이죠. 여러분, 갤럭시 노트 어떻습니까? 이 말에 나 혹해서 샀거든요. 펜으로 쓰는 감성의 시대. 써보니까 별게 아닌데, 왜 요즘에 이 첨단에 이 타이핑 치는 속도 엄청난데, 이 쓴다는 거, 그런 느낌은 좋더라고요. 이 햅틱, 아까 말씀드렸던, 물컵이 병을 진단한다. 기계치가 없어져야죠, 이제.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십시오. 요즘 하는 게 거의 다 그냥 비단처럼 촉촉하다. 전부 감성적인 용어 아닙니까? 제가 젤기에 있을 때 이 광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순훈 장관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탱크주의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가전제품 막 던져요. 그리고 절대 안 깨집니다. 우리 대우의 품질은 이렇게 튼튼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광고 만들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튼튼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품질보다 더 좋은 광고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감성보다 더 좋은 제품과 광고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난리죠. 이 밥통시장에 원빈과 장동건이. 아니, 주부들이 밥통 사는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꽃미남들이 설쳐될까, 이게? 그죠? 이 주부들의 감성을 사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 저 집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시간을 못 맞춰왔죠, 그죠? 그래서 밥통을 열어보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원빈이가 참 깔끔하더라.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뭐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깔끔한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멘트. 어떻습니까? 장동건이. 그죠? 이제 감성과 스토리가 없으면은 밥솥 팔기도 참 어렵겠죠, 그죠? 옛날 우리 같으면은 우리 밥솥은요, 제일 빨리 밥을 만듭니다. 절대 설지 않게 뭐 합니다. 이런 거겠죠, 그죠? 10년은 보장합니다. 여러분, 임재범 좋아하십니까? 저는 노래 너무 막 힘들게 불어갖고 막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가고. 여성들이 참 좋아합니다 보니까. 근데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노래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 인생 역전, 노래 하나로 그냥 그 성장을 하고 그 세계를, 우리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한 참 불우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감성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에비앙, 난 늘 불만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냥 1,000원 넘고, 이 제주 삼다수는 몇백 원밖에 안 되고, 그죠? 스타벅스. 저는 집사람 다방에서 만났거든요. 요즘에 다방 얘기하면 아주 촌스러울 거야. 요즘은 스타벅스가 문화적 공간이죠. 이 애플 PC 탁 펴놓고 학교 근처 가면은 참 그 연애도 하면서 숙제도 하고 하나 뭐 다운로드 받고 문화 공간이죠, 그죠? 다방하고 문화 공간하고 차값 차이가 엄청나야 되겠죠, 그죠?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가 500원이랍니다. 근데 지금 4,000원, 500원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문화적 감성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유가와 이 물건값, 환율, 이런 값이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 꿈, 여기에 따라서 이 값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앵그리버드가 왜 분노합니까? 예? 돼지가 알을 뺐기 때문에 분노하죠. 아이, 그 알 많이 있던데 그 한 개, 몇 개 뺏기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 앞에 그 고양이가 있었는데 5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집 사람이 귀엽다고 2마리 딱 갖다가 이 분양을 딴 집에 갖다 줘 버렸어, 그거를. 고양이 엄마가 이 새끼 3마리를 갖고 딴 데로 그 거처를 옮기더라고, 보니까. 걔도 개수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고양이를 우리 올 겨울에 제가 먹여 키웠습니다. 집도 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15마리가 보이더라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15마리의 얼굴을 다 기억하겠어, 이제. 이름을 내가 다 붙여줬어. 깜놀이, 쌍둥이 엄마, 애기 엄마, 백작, 뚱뚱이, 그 짝퉁. 근데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올 겨울 지나면 이제 저도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왜 분노하냐면은 내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손발 경제, 농업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막 하는, 그 다음번에 지식 경제, 요즘에 마음의 경제, 이제. 사람들은 내가 부자래도 욕심 때문에. 또 왜 내 모든 재산과 내 이 모든 부를 1%의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가? 1대 99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뉴욕에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난리 아닙니까? 그죠? 광고도 마이너스에 옵니다. 요즘에 모든 제품이나 모든 어떤 그 홍보가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 느낌을 잡지 못하면은 어렵죠, 그죠? 저도 그런 시가 생각납니다. 헤이민 스님의 멈춰라. 멈춰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올라갈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올 때 보이는가? 그게 다 마음의 경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컬처노믹스, 문화가 경제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경제 시대는 문화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다. 예술, 대중문화, 역사, 문학,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이 관광 명소로 진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 구석구석에 이 얘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은 얘기 없지 않습니까? 파리 보세요. 이게 다리인데 이 밑에 또 사연이 구구절절 많습니다. 여러분 뭐 무슨 다리 많지 않습니까? 또 미라노 다리에서 뭐 사랑을 속삭일 시도 있고 말이죠. 우리 제3한강교 뭐 우리 있는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야기 경제죠.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말이죠. 이 중국의 서안이 중국의 고도인데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랑 얘기, 로맨스 얘기 이걸로 진짜 돈 벌어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공연을 밤마다 펼치는데 이게 궁이거든요. 밤 되니까 인공 초생달이 여기에서 떠올라서 오작교가 착 내려오면서 이 왕과 이 양귀비가 걸어 내려와요. 그 규모가 압도합니다. 1년에 300만 명이 본답니다.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는요, 어디입니까? 그, 뉴질랜드는 프로도 경제가 있어요. 어느 날 영화 촬영지로 날아가서 장소를 제공해 줬어요. 나니아 연대기, 아바타, 또 뭐가 있죠? 반지의 제왕. 난리 났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도 좋고, 또 컴퓨터 그래픽 시설도 잘 돼 있고, 한 2만 명이요. 이걸로 먹고 삽니다. 440만이 이 인구인데 양을 키우던 민족이.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이름을 따서 프로도 경제 이렇게 이름을 경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국 포토 경제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이 총리가 만들었어요. 이제 이 시작을. 점잖은 나라 영국 낡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나라 영국 이걸 만들었어요. 해리포터가 1년에 6조 원 이상을 봅니다. 얘들이 없었으면 영국도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가 17조 원인데 포터 하나가 브랜드가 17조가 넘습니다. 우리도 뽀로로 경제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남이섬 참 이제 시작 단계지만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화의 섬, 꿈과 어떤 낭만 있는 섬.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좀 격식이 없는 강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앞에 또 이렇게 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좀 엄숙해져서 농담도 좀 제가 생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MBA의 이 독서클럽 참 훌륭한 공부의 모임인데 여러분 이제 강의 끝나고 뭔가 머릿속에 남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분 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융합적 사고 이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지식을 저장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이 지식은 1년에 20%, 30%씩 막 늡니다. 근데 우리 어떤 지식 소비량은 2%, 3%밖에 안 늡니다. 늘 수가 없죠, 이제.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고의 기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엄청 더 중요하다. 창의와 감성, 지식의 생산 능력도 애워서 하는 것보다는 접속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있는 것을 융합시켜서 자기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
요즘에 물건을 팔 때 뭐든 심지어 스토리가 있는 버섯 여러분 아십니까? 청아람 1년에 80억 판다 그러네요. 얘들은요 우리 버섯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만듭니다. 이야기를 막 뿌립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또 난 참 좋아. 초코파이 청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이거 이해할 겁니다. 아마. 저는 하나 먹고 싶어서 자기 종교는 불교인데 거꾸로인가요? 이 일요일 날 또 절에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초코파이 먹는 이 여러분 그 군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예요. 그죠? 그거라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네이티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인구가 벌써 27%가 됐거든요. 요즘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걸 안 믿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산하고 검증하고 확대합니다. 마이너리티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선거의 주인공들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막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죠? 옛날처럼 전통, 중진,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요즘 국회의원 7선, 8선, 10선 있습니까? 한 번 하면 한 60%, 뭐 50%가 다 물갈이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업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업의 개념을 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텔, 만화회사인데 만화회사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안 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많은 캐릭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캐릭터를 영화회사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만화회사에서 콘텐츠 사업자로 바뀌었어요. 세월이 바뀌면은 업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이래서 이 회사를 살렸죠, 이제. 요즘은 thin air 시대입니다. 공기가 아주 희박하다는 게 thin air거든요. 같은 업종에 불꽃 튀기는 경쟁이 엄청납니다. 이 숨 막힙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서 변화 필요하죠, 그죠? 요즘의 기업 생명은요, 10년 되면은 망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thin air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대마불사도 이제 옛말입니다. 옛날에 크면 절대 안 망했거든요. 보세요. 미국의 자존심이 코닥입니다. 132년 만에 금년 1월 달에 파산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필름 안 쓰죠?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게 어디겠습니까? 코닥입니다. 왜 역점을 안 뒀을까요? 아날로그 필름 못 팔아먹을까 봐. 구글은 어떻습니까? 100년의 광고 시장을 확 바꿔놨습니다. 온라인 광고로. 10년 사이에. 10년 전에 구글의 가치는 20억이 안 됐거든요. 이만큼 요즘에 미디어, IT, 기술의 시대, 모든 기업은 바뀌고 변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관심도 좀 동떨어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IT, 제조 모든 게 감성이 없으면은 앞으로 팔기도 좀 어렵고 특히 모바일 세대 젊은 층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 하는 요지에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